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8월부터 무섭게 올라갑니다. 자, 현재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8월 달부터 봐야 되는 산업은 사실 명확합니다. 제가 그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뚜렷한 일정이나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산업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니, 실적을 봐야 되면은 2차 전지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대다수가 2차 전지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또 다른 앞으로 2차 전지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의 수혜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만큼이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를 봐야 되고 현재 반도체에 대한 시장 흐름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분에서만 무려 4조 3,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4조 4천억이라고 나왔는데 대략 4조 4천억에 가까운 적자가 나왔고요. 작년 2분기 DS 부분, 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실적과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은 14조 원이 넘게 증발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두 분기 연속해서 적자가 났던 게 2008년도 4분기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두 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아니, 삼성전자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업황,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반도체가 상당히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즉, 남들이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산업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D램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직전 1분기보다는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난 분기보다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반도체 반등 공식화를 삼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을 공식화했죠. 그런 가운데 AI용 서버 첨단 D램 수요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실적 개선의 핵심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AI에 들어가는 첨단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요. 돈이 되지 않는 현재 적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하겠다라는 뜻이 있죠. 실질적으로 27일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고성능, 고용량 제품 중심으로 메모리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저조한 구형 공정을 중심으로 감산 규모를 확대 중에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램드 감산을 공식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만큼 삼성전자가 실적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개선과 함께 수급의 이동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낙폭들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특히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몰렸던 수급들이 풀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은 현재 부진하고 있는 게 맞지만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그 수급에 개인 투자들이 더해지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빅2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의 수요를 맞춰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하고 있는 HBM3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가격이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뭐예요? 당연히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수요를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AI의 열풍을 이끌었던 챗 GPT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트래픽이 감소했다, 방문자가 감소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AI 열풍이 사그라든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앱을 활용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챗 GPT 안드로이드 앱을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미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에서 챗 GPT 안드로이드 앱을 선보였고요. 그러면은 미국,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이 아니면은 이걸 이용 못하는 거냐? 출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앱을 사전 등록이 가능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나라에서 챗 GPT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까지는 아이폰, iOS용으로만 앱만 출시된 상태였는데 이번 앱 출시를 통해서 당일 접속자 증가 및 접근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이버든 무슨 어떠한 검색을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한 검색이 상당히 많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보다 모바일을 이용한 검색이 많거든요. 즉 진작에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출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오픈 AI가 안드로이드 출시도 하고 iOS도 출시하고 현재 시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애플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봐야겠죠. 이게 AI 기술이 계속 대세로 떠오르다 보니까 애플이 결국 시장 진출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외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탑 7, 미국에 있는 상위 시가총액 7개 기업들이 전부 다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대화 품질이 향상된 다른 대화형 AI 서비스들과 대비했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된 애플의 음성 AI 시리. 사실 시리가 과거에는 가장 인식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에서 음성 인식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리보다 압도적으로 음성 인식을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이나 IT 서비스 전 영역에서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통합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은 추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이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애플이 어떠한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항상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요, 맥북, 아이패드, 태블릿 PC, 그다음에 이어폰, 헤드셋 어느 분야에서든 다 굵직한 성과를 냈고요. 비전 프로도 현재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AI 산업까지 뛰어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후발 주자로서 경쟁 업체를 추월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과 그 전략이 나왔을 때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원래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의 정점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제조의 정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정점을 찍고 있는 기업이죠. 하나의 국가와도 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AI에 대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다 보니까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놀랐던 점이 아날로그의 공화국인 일본이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용한다라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본 디지털청은 챗 GPT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200만 달러, 약 25억 4,5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메일로 만약에 서류를 받으면은 출력한 다음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스캔해서 다시 회신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날로그에 대한 공화국이죠. 사실 여기가 다 손으로 뭔가 하고 아직도 만화책방이 많고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아시아, 유럽, 동남아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AI에 대한 적용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디지털청은 올해 가을부터 시범 사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 가을 8월,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AI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삼성도 현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AI 도입, 그리고 챗 GPT의 안드로이드 버전, 애플의 AI 개발 등등등을 포함해서 계속적인 AI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한 일정이나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혹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I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일정과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현재 이를 갈고 있죠. 중국 포털 사이트 점유율 2위 서우거우의 CEO는 현재 미국보다 중국이 AI 기술은 뒤처져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따라잡는 데는 3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합니다. 중국이 올해만 147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매년 규모를 늘려서 2026년도에는 26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 18조 정도 되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18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올해 18조, 내년에 20조, 후년에 뭐 25조,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뭐 30조 이런 식으로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디리스킹을 앞세워서 현재 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AI 기술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1위 자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이 돈 되는 사업을 상당히 잘 냄새를 맡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전지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들 전부 다 장악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토류부터 해서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다 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I 기술까지 현재 뛰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혹은 미국을 역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AI 기술이 될 거다라고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중국의 AI 분야 벤처 거래 건수는 447건으로 벌써 미국의 3분의 2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 현재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거의 다 미국이죠. 오픈 AI,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테슬라도 사실 AI까지 포함해도 거의 대다수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미국도 쓰고 중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우리나라도 쓰고 다 AI를 쓰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는 신이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겠죠. 누구한테 요청을 하겠어요? TSMC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TSMC가 4조 원에 가깝게 공장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응에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AI로 인해서 TSMC가 최근 발표한 3조 7천억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의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TSMC 패키징 공급 능력이 현재 계획된 증설 목표를 고려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TSMC가 투자한 규모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만약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 지금 TSMC한테 요청했던 수요를 물량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앞으로 커질 걸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수요로는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증설 투자 후보지도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이 AI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HBM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아니 왜 하필 HBM이냐? 다른 반도체 많지 않냐? 사실 우리나라가 GPU 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겠어요? 현재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HBM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HBM 역량 강화 TF팀을 만들겠다라고 광노정 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 최고 사양인 4세대 HBM3를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인 게 SK 하이닉스인데 앞으로의 선두 유지도 자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4세대 다음인 5세대 HBM3 E 샘플을 이미 SK 하이닉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HBM3E가 본격적으로 양산 확대되는 시기가 나올 텐데 그 속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독점적인 물량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GPU에 HBM3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에 독점하는 것도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당연히 그걸 가만히 볼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도 27일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AI 메모리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올해와 내년이 AI 반도체에서 가장 가파른 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성장세에 맞춰서 HBM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이 가장 가파른 수요가 성장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그 투자 속에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이 3세대, 4세대죠. HBM3는 이미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고요. 후속작인 HM3P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즉 사실 이 HBM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그 밑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몇 개 있는데 사실상 국내 두 개 기업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및 GPU 시장을 선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장을 장악하거나 선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AI 산업 성장수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바로 HBM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HBM 관련주가 너무 많다. 나는 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딱 한 종목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딱 하나만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얘네가 패키징 과정 중에서 본딩 과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면광원 에어리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업체들이 AI 반도체 접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AI 산업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올해와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는 HBM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후공정 라인 증설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TSMC부터 해가지고 현재 모든 분야의 반도체 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후공정 라인 증설을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레이저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가 높이가 사실 아주 높진 않지만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비중을 찍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현 가격보다 5%에서 10% 이상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에 대한 가장 낮은 가격은 11,000원, 11,000원 이하부터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시장 흐름 그리고 수혜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